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영상 찍고 있는데 아무래도 10만원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니까 흔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5월 13일 오늘은요 흔들리실 자리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10만원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 부분이 계속 만나고 있어요. 이 박스권 상단 부분과 박스권 하단 부분이 지속적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매도세와 매수세가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세는 사실 많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5월 16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쵸? 여기서 지금 HLB 관련돼서 베팅을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5월 16일로 갈수록 기대감 플러스 불안감이 커지는, 그쵸? 좀 그런 구간인데, 물론 우리가 지금 뭐 100% 승인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 승인이라는 게 100%라는 게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감이 기대감과 함께 커지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이 붙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기존에 들고 있는 개인 투자 있죠. 기존에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 이런 개인 투자자는 뭐 크게 동요는 안 하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자, 5월 16일에 만약에 결과가 나오는데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쭉쭉 올라가서 막 폭등을 해. 막 15만 원 구간 막 넘어가서 막 난리가 나. 그럼 사람들이 야, 이거 승인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간은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세를 보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심리 자체가 시세를 보고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시세를 보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는 실패했나? 정말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시세가 오를 때는 성공했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굉장히 약해지는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력들이 보면은 투자자 외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이게 진짜 개미일까요? 진짜 개미일까요? 진짜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이 숏커버랑 숏스퀴즈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현재 거래원을 좀 봐야 되는데, 신한투자에서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매수세는 안 나오는데, 그죠? 얘네가 뭐하는 창구입니까? 공매도 창구잖아요, 그죠? 여기서 엄청난 물량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라는 건데, 이 물량을 모으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숏 커버, 숏 스퀴즈 하려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점이 있죠. 얘네들은 숏 커버랑 숏 스퀴즈로 손실을 많이 봐 있는 상태다. 그죠? 손실을 많이 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최근에 외국인 물량이 12%에서 19.4%까지 늘어났잖아요. 좀 줄어들긴 했지만 19%까지. 이 물량이 1000만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쇼스키즈 물량이 들어온 게 2023년도 10월부터 2024년도 4월까지 거의 한 700만 주, 600에서 700만 주의 쇼스키즈 물량이 들어왔고, 이 물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애들은 손실을 받겠죠. 공매도 애들은. 그와 반면에 만약에 여기서 들어왔던 외국인들 물량은 어떻게? 지금 수익권일 거예요. 수익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최대한 외국인들이 끌고 왔던 현물, 그죠? 현물, 수익 중인 현물을 이 쇼스키즈랑 쇼커버로 손실 본 걸 어떻게 해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현물, 들고 있던 현물 물량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점에서 보는 거는 이거는 일단은 5월 16일에 미국 시간 발표가 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면은 5월 16일 장 끝나고 저녁 10시에서 11시쯤이겠죠. 뭐 빠르면 9시, 10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는 5월 17일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5월 17일, 그죠? 이때 좀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얘네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좀 안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뭐 아무리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거고, 내일 화요일 있죠, 화요일. 이거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요일은. 화저건 무조건 올려가서 수요일 5월 15일에 기대감을 증폭시킨 후에 목요일에 주가를 뭐 시가를 띄어서 어떻게 되나, 시가를 띄어서 최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외국인들이 들고 왔던 현물 물량을 던지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샀던 현물 물량을
매도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숏스퀴즈 숏커버로 봤던 손실 부분을 어떻게 메꾸는 거죠. 해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일단 내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아직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재 10만원 구간이 중요한 구간인 건 또 사실이고, 그 다음 5월 16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력들이 굳이 주가를 밑으로 급락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솔직하게. 그래서 한번 올렸을 때 우리는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 된다라는 거고, 선생님 왜 자꾸 분할 매도하라고 하세요? 저는 FD 승인 날 때까지 들고 갈 거고 HLB와 평생 함께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평생 함께 하시면 돼요. 근데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HLB 주식 좋은 주식이니까 평생 가지고 가세요 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HLB 세력들은요 정말 계획적이고 전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부터 움직임을 봤을 때 정말로 대단해. 이때도 주가를 이렇게 급락시키고 나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계획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여기서 빼버려서 앞에 구간 매물대를 붕괴시킨 후에 이 매물대 붕괴된 물량을 받아서 그냥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엄청난 건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삼각 수렴에서 이탈을 시켜버리고 밑에서 물량을 받아서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 이러한 저항선, 많은 구간에 매물이 쌓여있는 곳을 뭐 했다? 얘네들은 이번에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매물대를 어떻게? 쉽게 돌파했다. 이 양봉 하나로 윗골을 달아서 매물 소화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스무스하게 그 다음날 올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건 사실. 여러분들만 아셔야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올라왔을 때 물량을 받으면서 올렸다라는 거고, 여기서 얘네들이 1차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여기까지 끌어올려 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요? 이 구간에서 충분히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제가 100%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세력들이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보시면은 봐봐요. 이 자리까지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여기 매물대를 못 뚫겠습니까? 저 개인적 입장에서 여기를 못 뚫을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진 구간의 물량을 잡아서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구간 있잖아요. 여기 물량을 잡아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거를 못 올린다? 최소한 12만원 정도까지는 시도라도 해봤어야 되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력들 입장에서. 근데 시도하진 않고 주가를 눌렀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밑에 구간에서 털릴 놈들 털어버리고 가겠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세력들이 물량을 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최대한 심약 개미를 털어낸다. 심약 개미를 털어내고 봐봐요. 이렇게 주가를 눌렀을 때 털리는 개미가 있을 거 아니야. 털리는 개미, 그죠? 털리는 개미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개미들은 올려도 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올려도 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있는 기존 주주들 봐봐요. 기존 주주를 B라고 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할게요. 자, 세력들을 A라고 할게요. 세력들을 A. 기존 주주를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신규로 들어오는 개미들이 있겠죠. 신규 개미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세력들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죠. 많이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있는 개인 투자자는 매도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인 투자는 아직 대기 중이에요. 주가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 A라는 세력들이 매도 호가 창에 막 물량을 쌓아 놓습니다. 물량을 쌓아 놓은 상태에서 여기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 매도하면은 어떻게 돼? 매도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는 호가창에 물량을 팔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쌓아놓고 이 A라는 세력들이 자전거래로 내 계좌를 옮기면서 이 매도에 있는 물량을 산다라고 했을 때 여기 B에 있는 기존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세력들이 물량을 더 사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 이 매도 호가창에 매도를 걸어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세력들은 자전거래로 유유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이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신규 개인 투자자를 유입시켜서 세력들의 물량을 넘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력들 입장에서 기존 주주라는 이런 비집단 애들, 기존 주주 애들이 매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매도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존 B 사람들은. 그러면 세력들은 이 B 사람들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주가의 변동성을 줘서 털릴 놈들은 털리고
남아있을 놈들을 남아놓고 마지막까지 이 5월 16일까지 기다려줬던 주주들은 뭐 어떤 주주예요? 진성 주주죠. 올려도 매도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신규 개미를 유입시켜서 물량을 넘길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최대한 지금 구간에서 흔들 만큼 흔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리스크를 최소화해라. 리스크를 최소화해라. 그렇기 때문에 5월 14일에 일단은 장 끝나기 전에 일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5월 16일에 FDA 승인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쵸? 만약에 실패하면 뭐예요? 실패하면 빠지고 성공하면은 오르겠죠. 근데 올랐다가도 재료 소멸로 밀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6일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나기가 내리는 날. 소나기가 내리는 날.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소나기 내릴 수 안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뭘 해야 돼요? 우산이라는 걸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산이 뭐예요? 저는 분할 매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 다 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3, 4년 기다려온 시간, 오래 힘든 시간 기다려왔는데 어느 정도 성공의 열매는 따 먹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3, 4년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주가가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했을 땐 멘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분의 1이나 2분의 1 물량을 정리해 놓고 지켜보면은 그래도 주가가 만약에 밀리더라도 주가가 오르더라도 어때요? 밀리면은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여기서 만약에 3분의 1, 2분의 1 팔았는데 주가 더 올라가면은 괜히 팔았어 이런 씨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안 팔았는데 빠져버리면 진짜 멘탈이 승천해버립니다. 다 경험했는 거고 여러분도 이 오랜 시간 HLB를 들고 있던 이 오랜 시간 동안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을 해본 부분일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그쵸? 이 오랜 시간 더 갈 거라고 해서 안 팔았고 더 갈 거야 안 팔고 안 팔고 안 팔고 안 팔고 안 팔고 안 팔았어요. 12만원 13만원 마찬가지. 더 갈 거라고 해서 안 팔았어요. 그죠? 항상 안 팔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도 결과적으로 팔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매도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응? 언제 매도할 거예요? 평생 들고 갈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또 밀리면 과거처럼 만약에 밀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대책이 있어요?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현실적인 이야기. 이거를 3분의 1이나 2분의 1만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으면은 적어도 이런 걱정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마인드셋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욕심도 욕심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매도라는 부분, 분할 매도라는 부분을 제가 유튜브를 2만 명까지 키워오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요. 분할 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 12만 9천 원 이때도 마찬가지고 3분의 1, 2분의 1 정리시켜 드렸어요. 300%, 400%이신 분들. 그 이상은 뭐예요? 다 원금을 이미 챙겼습니다. 원금을 챙겼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아무런 흔들림도 없어요. 그냥 어차피 난 수익 챙겨놨고 남은 거 어차피 다 내 돈이다. 내가 1억 넣어서 3억 수익인데 1억 넣어서 2억 수익인데 1억 뺀다라고 해서 뭐요? 원금 뺀다라고 해서 이거 손실 봐요? 아니에요. 다 수익이에요. 이제 원금을 빼놨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뭐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좀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좀 성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다? 10만원 언저리에 있더라도 일단 내일 구간에서 1차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구간 12만 8천원 구간의 매우 타점 분명히 잡아 드렸었는데 이때 영상 잠깐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2만 8천원 12만 8천원 구간입니다. 12만 8천원 제가 이때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요? 12만 8천원대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자랑하는 것이 아닌 왜 분할 매도 해야 됐으며 그쵸? 왜 분할 매도 해야 됐으며 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됐는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때 당시 영상 보시고 제가 확실하게 이 타점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단기 분할 매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봤을 때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한 이 상태다. 어떻게? 3분의 2분의 1 매도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더 가면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매도 안 했을 때 쭉 빠지면 어떻게 돼? 기분 굉장히 나빠요. 자, 이거 3월 29일 관점으로 단기적인 재료 소멸 나오고 어떻게?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5월 16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조정받고 다시 급등할 때 한 번 더 몇 타점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익을 챙기고 조정을 받는다고 했으면은 몇 타점 들어가야 된다. 다시. 자,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이거 조정 안 받고 그냥 쭉 가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야, 무슨 책임을 져요? 3분의 1 매도하시면 3분의 1 남잖아. 그죠? 2분의 1 매도하면 2분의 1 남잖아요. 그죠? 바로 올라간다고 한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욕심 때문에 못 파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욕심. 우리가 지금 3만 원, 5만, 7만 잘 들고 왔고 뭐 해야 된다? 지금 2분의 1, 3분의 1 수익 챙겨야 된다. 수익 챙기셔야 여러분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익 챙기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기뻐하고 있을 때, 가장 즐거워하고 있을 때,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어떻게? 얘네들이 물량을 조금씩 던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잘 보세요. 자, 어제랑 엊그저께 거래량보다 뭐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자, 지금 몇 시예요? 10시도 안 됐습니다. 10시도 안 됐는데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개인들이 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뭐 하고 있다? 붙고 있다. 뭐에 대한 기대감? 3시 40분에 IR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메타 좀 잡아가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전거래가 들어가고 있다. 자전거래로 뭐? 매도창에 호가를 쌓아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한투자에서 쇼스키즈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쇼스키즈. 근데 우리가 이 쇼스키즈를 보고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성증권 또한 검은머리 외국인 쇼스키즈가 나오는 그러한 창구로서 작용이 돼요. 누구? 신한, 삼성. 근데 여기서 지금 매도 물량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가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어떤 재료 소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악재 노출은 주가 상승이고요. 재료 노출은 뭐예요? 주가 하락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예요? 재료는 아침에 파이널 리뷰 노출되었습니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노출됐어요. 특별한 미팅, 그죠? 미팅, 특별한 이슈업 종료. 파이널 리뷰 이상 없다.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한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고 5월 16일에 대한 어떤 다시 기대감이 증폭될 수 있다. 조정은 매수 기회. 근데 이 조정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FDA와 파이널 리뷰 미팅에서도 특별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좋은 내용이죠. HLB는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가 25일 FDA와 마지막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미팅에서 허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이슈는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FDA는 지난해 7월 HLB 간암 신약에 대한 신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해 왔으며 10월 중간 리뷰 미팅을 진행 바 있다. 리뷰 미팅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FDA가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한 자리이다. 중간 리뷰에 이어 마지막 리뷰에서도 허가에 영향을 줄 만한 문제가 없다는 점은 신약 허가 여부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자, 지금이 신약 허가된 게 아니에요. 고무적인 결과로 풀이된 거다. 단기적으로 파이널 리뷰에 대한 아주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뭐요? 단기 재료 소멸. 그럼 5월 16일에 대한 어떻게 기대감이 다시 증폭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조정은 매수 기회. 우리가 조정의 염두에 둬서 뭐 해야 된다? 분할 매도해야 되고.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정에 염두해서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신한과 삼성의 매도 물량으로 오후장에 누를 수 있다. 이날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8%까지 눌렀습니다. 그죠? 눌려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눌려놓은 상태에서 주가 단기적으로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세력들이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졌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열고 보는 거예요. 열고 보는 거. 여기 보면은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가 주가를 쭉 말아 올렸습니다. 여기가 거래량이 터진 구간인데 여기 얼마요? 12만 원이요. 12만 원. 근데 일단은 이 12만 원 구간대를
돌려주질 못했단 말이야. 얘네들이 일단 이 구간에서 차트를 보면은 올려주려는 시도는 많이 한 걸로 보여. 시도는 많이 한 걸로 보이고 이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개미를 털어주는 이러한 흐름도 한번 나왔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기 매물대가 좀 많았던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최대한 어떻게 털어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여기서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여기서 매수에 대한 관점 정확하게 좀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를 좀 하자라는 관점 말씀드렸는데 일단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박스권 상단과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 위치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내일 구간에서 무조건 조금 대응을 할 거니까 혹시나 이 대응에 관련돼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이렇게 아침에도 H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 일단은 무조건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조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무조건 매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분할 매도라는 관점이요. 분할 매도. 이 뭐 전량 매도라는 이러한 말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쵸?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당연히 무료로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있잖아요. 010-9201-6329로 반드시 H 한 글자 남기셔서 매도에 대한 관점 정확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확실하게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을 잡아가야지 뭐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이요. 대응할 수 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세력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이에요. 저는 이 계획이 내일이나 5월 16일에 마지막 피날레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전 여러분들한테 정말 틀리면 틀렸다. 뭐 맞으면은 근데 제가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맞았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믿음을 어느 정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좀 판단을 해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 유튜브의 기준은요. 무조건 분할 매도예요. 제 유튜브의 기준은 뭐다? 분할 매도다.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분할 매도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만 좀 정확하게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9201-6329 이쪽으로 H 또는 H샵이라고 남겨주셔서 매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우리가 영원한 상승을 하길 기다리고 있어. HL 옛날에 5,000원에 사신 분들 있는 것도 알고요. 10,000원에 사신 분도 있는 것도 알아요. 15,000원에 사신 분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단이 15,000원, 20,000원이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만나본 중에는. 정말로 그런 분들은 HL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세요. 확고하시고 절대 매도 안 하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뭐 알아서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HLB를 오래 들고 있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3년? 이 정도면 오래 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1년 들고 있다? 근데 여기서 뭐 3배, 4배 먹으려고 한다?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 기다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에 더더욱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상실감은 정말로 큽니다. 만약에 정말 승인돼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너무나 다행이고 기쁜 일이지만 만약에 안 좋은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심리적인 압박감 갑자기 주가가 급락했을 때 나도 모르게 전량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급락했을 때 나도 모르게 정말 대출을 갑자기 받아서 지금이라도 사야 돼 그러면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악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수가 나오지 않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든든하게 챙겨놔야 돼요. 어느 정도 내 원금이라도 빼놓고 나머지 수익금만 먹든지 이러한 방향성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우리는 멘탈적인 부분을 케어받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위의 번호로 010-9201-6329 이쪽으로 H 또는 H샵이라고 남겨주시면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우리 내일 대응할 겁니다. 무조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간에서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에코프로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가 300만원 다들 간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빠졌죠? 50만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자, 코로나 때 4만원까지 빠졌다가 9만 7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들 10만원 돌파해서 20만원 간다. 어디까지 빠졌어요? 5만 2천원까지 빠졌어요. 그쵸?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죠. 우리나라 종목 중에 정말 많은데 다른 종목들도 뭐 신성델타 만원에서 18만원 갔다가 지금 7만원까지 빠졌죠. 이거 뭐 50만원 간다고 했다가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빠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올라가는 건 힘겨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멘탈적으로 어느 정도 케어가 되려면은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대응. 이게 뭐예요? 전량 매도도 아니고 분할 매도입니다. 저는 강요 드리는 게 맞아요. 왜? 여러분들의 멘탈을 위해서. 올라갔을 때 내가 2분의 1 팔았다고 해서 주가가 더 가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막 소스라치고 막 난리 날 것 같아요. 정말 막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어요. 근데 내가 매도를 안 했는데 주가 갑자기 급락을 한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이쪽으로 H 또는 H샵이라고 남겨주셔서 확실한 대응을 좀 받아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좀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HLB가 결과적으로 나가는 길이 항암제잖아요. 항암제인데 자, 항암제 시장과 견주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에요. 비만 치료제. 그렇기 때문에 HLB도 지금 이 비만 치료제를 HLB 제약을 통해서 준비 중이거든요. 그쵸? 그럼 비만 치료제 관련된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적은데 많은 회사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개발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임상 물질을 만들겠다. HLB도 뛰어든 상태고요. 그럼 HLB가 최근에 1, 2년 동안 M&A를 5건 진행했는데 최근 1년 동안 M&A가 거의 파나진 최근에 있던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M&A가 최근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HLB에서 M&A가 들어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비만 치료제. 그래서 제가 맨 뒤에 히든 종목으로 이 비만 치료제를 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일단 뭐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지금 구간 뭐 크게 나쁘다라고 볼 수 없고요. 날짜가 이제 앞으로 며칠 남았죠? 오늘 거래일 포함 3거래일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이 신성 델타테크랑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청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항상 있다라고 봐요. 세력들은 마지막에 개인들한테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한다? 거래량이라는 거를 증가시켜서 물량을 털어낸다. 그럼 저는 HLB도 다를 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HLB 다를 게 없다 봐요. 그럼 저는 이러한 봉들이 분명히 만들어져야지 HLB는 어떻게 이 외국인들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보이지가 않고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간 걸 봤을 때 저가가 11만원, 고가가 84,000원. 이 단기적으로 70%의 주가를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죠? 70%. 뭐 짧게 따지고 보면 60%죠. 60%. 이틀 만에 60% 올려서 이렇게 엑시트를 했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아직 우리에겐 화요일과 목요일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내일 구간에서 무조건 대응을 좀 하자라고 좀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열사에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제가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요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1억
수익 5배, 10배 시드머니로 내주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뒤에 스윙 종목도 있겠지만 50%에서 100% 갈 수 있는 종목 추천해 드리고 찾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10배, 5배 수익 만들어 주겠다? 불가능해요. 뭐 GNC 에너지, 옵투스 제약 전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외 바이오 종목 레고캠 바이오도 있었고 ABL 바이오도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마지막은 대한전선을 다 추천드려서 벌써 15% 이상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제 영상을 다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꼭 히든 참여라고 4글자 남기셔서 요것도 어차피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와서 종목만 받아가시면 돼요. 몇 번이요? 010-9201 6329로 히든 참여 4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타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HLB 정리한다라고 해서 세상에 종목들은 많습니다. 그 HLB 다 팔라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 2분의 1 정리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이 돈으로 매수하면 돼요. 그쵸? 그 전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꼭 한번 체크해 보셔서 매집 한번 해보셔라. 당연히 무료니까 뭐 부담도 없으실 거예요. 당연히 소액으로 참여 가능하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몇 번이요? 010-9201 6329로 히든 참여 4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윙 종목이랑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히든 종목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네, 스윙줄 바로 이건데요. 단기적으로 제가 여기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죠? 2024년도 5월 1일 새로 업데이트한 거고요. 작년부터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1년이 안 되는 시점에 구독자가 2만 명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종목들을 잘 선택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스윙주가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손실 보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수익 보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개인 채널에서 지금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선별해서 좋은 종목, 스윙 종목 추천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종목 선정이 어렵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단타는 이 트레이더들이랑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비추천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스윙 종목으로 사놓고 요게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면은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들 그냥 받아가셔서 자,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윙 종목 넣어놨고 매타점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윙 종목 요거 이렇게 있으니까 밑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요거는 몇 번이에요? 010-9201 6329 간단하게 스윙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추가적으로요 제가 히든 종목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자, 이 바이오 종목이에요. 바이오 종목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종목이에요. 자, 얘네들이 개인적으로는 바닥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집이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2025년 이후에 대시세가 없었어요. 이때도 만원에서 7만원, 거의 6만원까지 6배를 빠르게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빠르게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정을 오래 받았고 파동 또한 내려오는 파동 하나, 2개, 3개가 나오고 다시 한번 매집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유통주식이 1200만 주인데 바닥권 거래량이 유통주식에 8번이나 돌았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매집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요.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자,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실적 또한 바이오주 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대주주의 지분율 또한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재무제표상 안정적인 바이오 주식이고요. 자, 임상 2상을 끝내고 FDA 3상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HLB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뭐한다? 주가가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부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장을 보고 섹터를 봤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금리 인하 무조건 바이오다. 그 중에서 바이오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데 뭐요? 비만 치료제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M&A도 이러한 종목들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HLB 쪽에서도 분명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HLB가 M&A를 안 한 지가 오래됐죠. HLB가 M&A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연상 갑니다. HLB가 항상 M&A 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목표 주가는 3,400%고 2024년도 이걸로 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셔라. 자, 이 종목, 자, 히든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집이 엄청나요. 바닥권에서. 자, 10년 동안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쉬고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돌리면서 시작할 준비하고 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 종목 마찬가지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